지금 윤석열 대통령,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, 그리고 민주당의 실질적인 당의 일극 체제의 중앙에 딱 자리하고 계신 이재명 대표, 이 두 분이 국민들의 평가는 참 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왜 그렇습니까?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. 특히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까지 덧붙여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.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%, 앞서 이제 박앵커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부정평가는 68%입니다.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. 네. 하나는 25%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학을 연구할 때 25%는 일종의 레임덕이다. 이른바 이제 레임덕이라는 것은 이제 좀 절름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거위가 오리가 되죠. 오리죠.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이 동력이 마비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25% 지지율.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. 대통령 임기 초반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영업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. 거의 60% 가까이 됐습니다.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보다 낮은 자영업 21%, 부정 74%.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까지도 가중되면서 이런 현상이 되고 있고, 짧게 하나 더 분석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죠. 재판에 걸려있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계속 연임을 하느냐,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도층들의 여론일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과반 이상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. 즉 윤석열 대통령은 삐걱대는 국정 운영,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내부적으로는 일극체제지만 전반적인 국민으로 볼 때 이 재판 어떻게 할 거냐,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.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비판에서 나온 일부 이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청원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관련된 리스크,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, 이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, 그런데 그 이종훈 평론가님,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이제 최저치를 기록한 게 지금 거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 경선하고는 무관할까요? 절대 그렇지 않죠. 예. 왜 진흙탕이 됐나요? 예.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문자, 그게 촉발 요인이었잖아요. 예. 그렇게 보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이렇게 막 혼탁하게 만드는데 또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하신 것이 김 여사시라는 거죠. 자,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 여사가 상의를 해서 그 문자를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뭐 부부 일심동체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 여사의 약간 좀 그 특별한 행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.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보건대 지금 요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김 여사의 의한, 김 여사를 위한 전당대회가 되고 만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입니다. 자,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? 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. 둘 다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. 이를테면은 총선 전에 있었던 민심의 바로미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, 예. 그때 지고 났으면은 뭔가 개선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대로였잖아요. 더 센 심판이 총선에서 들어갔습니다. 총선에서도 거의 트리거에 해당했던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했을 때, 그때 여론이 출렁했던 구간이었는데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고 나서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. 지금 예. 보면은 뭐 최혜병 특검에 관한 것도 그렇고,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, 또 국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건 수용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.
그게 없으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혜병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그나마 그래도 여당 전당대회에서 변화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토론해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좀 그렇던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친윤 주류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. 그러니까 있던 지지층도 분열시켜서 깎아먹는 형태로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되잖아요.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는 뭐 지금 최저치라고는 하는데 4월 이후 총선 지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 수치를 이 동일한 그 여론조사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총선에서 패배한 효과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 총선에서 왜 이런 패배를 했지 서로 책임 원인을 따지거나 뭐 백서를 하거나 이 총선 패배 효과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총선에 대한 책임 문제로 주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이 낮은 지지율에서 박스권에서 탈출하기는 어렵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,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어요. 근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무적인 그런 그 태도를 보면 문제가 되거나 논쟁이 될 것 같은 정무적인 이슈들은 뒤로 밀어버려요. 근데 영원히 미룰 수가 없고 그게 언젠간 또 터지거든요. 그게 막판 가가지고 다 터지는 그런 폭탄 돌리기처럼 정무적인 이슈를 관리하는 게 있는데,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전당대회가 결국 뭐 백석 공개로 논쟁을 하든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를 비판을 하든 그럴 거면 지금 다 여기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. 막상 전대가 끝났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사적인 장관들 뭐 쇄신도 하고 일신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슈가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낮은 지지율이니까 당장 뭘 민감한 건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대라는 그런 시점을 두고 그때까지 터뜨릴 거, 민감한 거, 곤란한 거 여기서 다 쏟아부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윤 대통령,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촌철살인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댓글입니다.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임기 내내 20% 왔다리 갔다리. 앞으로 더 조사할 게 있나? 이런 의견이 있고요. 20대 20%대 지지율도 높은 거다. 정말 후한해. 체감상 10% 같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자, 야당의 탄핵 열차가 출발한 것 같은데 근데 인기 없다고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가 있나?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댓글입니다. 이재명 전 대표 아직도 많은 재판이 남았는데 당대표 리스크 어찌할까? 이런 의견이 있고요. 전체 국민도 국민이지만 무당층에서 연임 반대가 과반이던데 할 말이 없습니다.